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가벼운 팔 운동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운동 전에 이렇게 보충제를 다 몰아서 먹을 겁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제하고 한 이틀 동안 운동을 좀 강하게 몰아붙여서 오늘 조금 텐션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EA나 뭐 이런 전해질을 좀 운동 전에 미리 로딩을 하는 편입니다. 진하네요. 물을 좀 더 넣을 걸 그랬나? 좀 새콤달콤하네요. 오늘 어깨하고 팔 운동, 팔을 먼저 할 거고요. 팔을 이제 팔꿈치 웜업 겸 해서 이제 혈류를 좀 모아놓고, 어깨 운동은 오늘 계획은 12세트에 완전히 좀 불사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스터도 2스쿱 300mg 먹었고, 중간에 필요하면 카페인을 조금 더 먹을 생각도 있어요. 이제 크레아틴도 요즘 꾸준히 먹고 있고, 베타알린을 요즘 제가 좀 그것도 좀 챙겨 먹는 편인데, 이걸 2스푼을 먹어서 따로 이제 운동 전에는 추가 섭취하지 않고 운동 후에 섭취를 하고요. 베타알라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서 운동 전, 후, 취침 전 이렇게 3번 정도 먹었을 때 좋고, 베타알라닌이 아마 보디빌딩 아니라 다른 종목 운동할 때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요즘에 어쨌든 간에 운동 강도를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좀 설렁설렁 운동하고 관절 좀 뭐 케어도 좀 하고 근육 케어도 좀 하고 뭐 약간 이렇게 휴식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리듬을 잡아가고 있고, 식단도 클린푸드로 잘 챙겨 먹고, 뭐 가끔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외식하긴 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좀 체력을 좀 끌어올리는 운동을 했고, 좀 근육을 되찾는 운동들을 했고, 최근에는 세트는 좀 간결하게 하고 한 세트 한 세트 좀 열심히 하는, 강도를 높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하려고 보충제 잘 챙겨 먹었고요. 팔 운동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운동은 암컬 머신으로 시작합니다. 이두를 좀 먼저 해줘야 이것도 이제 팔꿈치 웜업에 좀 도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요즘 이두 운동은 한 번은 좀 고반복 하고요, 한 번은 중간 반복. 이제 예전처럼 막 되게 무거운 무게를 하진 않고 중간 무게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하거나, 그 대신에 이제 그냥 팔 운동을 가슴 운동이나 이제 어깨 운동 하기 전에 초반에 먼저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선피로를 해놓으면은 이제 대근육 할 때도 좀 쓰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따로 빼서 이제 가끔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뭐 어깨 운동 마치고 다시 조금 더 해주기도 합니다. 팔 운동은 약간 반복수를 좀 충분히 해서 그냥 웜업 운동처럼 하는데, 그래도 뭐 팔 운동은 이제 자세가 이제 뭐 단순하니까 실패 지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가지거든요. 휴식 시간도
그렇게 길게 가지진 않아요. 한 뭐 1분 정도? 1분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조금 쉬다가 거의 바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운동을 빨리 끝내야 돼. 한 40분쯤 시작한 것 같아요. 총 운동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저는 그게 초과 회복이 잘 되더라고요. 내가 교감신경을 딱 항진시켜서 딱 각성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감이 다음 운동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빨리 하려고 하고, 하체나 뭐 등 이런 하체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죠. 이거 끝이고 3세트만. 두 번째 운동은 기본 프레스 다운 그리고 케이블 크런치 할 거예요. 제가 복부 운동하는 거 거의 영상에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블 크런치는 무릎에 이제 뭐 매트를 깔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서서 하고요. 수축 위주로 하지 않고 수축 한번 하고 다시 고양이 자세 하듯이 허리를 다시 이렇게 넣어줍니다. 동작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동작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윗몸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뭐 아니면은 패러렐 리어 같은 거 할 때는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흡 이래가지고 이 복부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이제 힘을 다 줘서 마치 플랭크 할 때 힘 다 주듯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호흡을 뱉으면서 이 복부를 이렇게 압축시킨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추를 신전하면서 들어 마시고 뱉으면서 갈비뼈를 닫아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주로 합니다. 실패 지점을 막 가지는 않아요, 요거는. 왜냐면은 오늘 팔 운동과 더불어서 오늘 어깨 운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웜업 운동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운동이 잘 되죠. 그리고 삼두는 막 무리해서 하진 않아요. 삼두가 뭐 제가 발달된 부위이기도 하고 팔꿈치 좀 부상 조심하려고 텐션만 느끼고.
바꿔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간 절약, 그리고 웜업 목적. 네. 원래 촬영 안 하고 이제 혼자 할 때는 아까 암컬 머시까지 3개를 순환을 해요. 뭐 회원님들이 많은 시간에는 그렇게 못하고, 또 회원님 많은 시간에는 저거대로 하고, 여기서 브레스 다운하고 케이블 크런치 둘 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이 빨리 끝나야 돼. 지금 이제 운동 시작한 지 12분 정도 됐거든요. 빨리 끝내야 돼. 그게 제일 컨디션 관리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RP도 있고 뭐 세트 총 볼륨 뭐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간이 압축이 되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센터 마감 직전에 와가지고 30분 바짝하고 운동할 때 운동 되게 잘 되잖아요. 펌핑감 엄청 좋은데 다음날 운동하는데 또 컨디션도 좋거든.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신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부교감이 있고 교감 신경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좀 하루 중에 잘 불을 켜고 끄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자율신경계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살짝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살짝 부교감이 우세한 편이에요. 4대 6이었으면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6대 4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제 운동할 때 그 전보다 약간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동 시간이 길면은 이 피로감이 누적이 되기 시작해요.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피로에 의해서 길게 하면 길게 하고 휴식을 넣거나, 아니면 그 다음 루틴에 다른 방법으로 좀 약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난 트레이너 생활 하는데, 혹은 나는 뭐 직장 생활 하는데 대회를 출전하는 분도 있잖아요. 대회 준비만 하면은 오히려 난 활력이 생기고 약간 교감이 이제 우세해지면서 뭔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해요. 네. 끝. 오늘 어깨는 머신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궤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잡고 열심히 밀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교감 부교감이신 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교감, 부교감을 좀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호흡 같은 거를 좀 조절하는 건데, 보통 이제 부교감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호흡을 차분하게 이렇게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런 호흡법 조절하는 게 있고, 반대로 제가 지금 교감을 활성화시켜서 파이팅 있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원래 혼자 할 때는 암컬, 프레스 다운, 크런치 이거를 순환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호흡을 좀 가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전 세트도 20회 반복하면서 빠르게 팍팍팍 쳤단 말이에요. 호흡을 좀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해주면은 이게 탁 끌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그런 걸 좀 끌어올리려면은 그런 초반부의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좀 파이팅이 안 되면은 순환 운동식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호흡을 좀 약간 거칠게 하면은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카페인, 제가 주머니 잘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커피, 이제 커피 이런 거는 이제 한 1g 정도 들어있는데 카페인이 한 30몇 정도 되죠. 커피 카페인이 좀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미 부스터를 먹어놨고, 부스터는 조금 지그시 이렇게 각성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약간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이런 걸 이제 먹으면서 추가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내가 이제 좀 힘든 상황, 내가 이제 위기의 상황, 이럴 때 사람이 각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 들어갈 때나 내가 뭔가 목표하고자 하는 걸 할 때 스스로 계속 좀 정신 차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 들 때 이 냄새 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각성이잖아요. 누가 옆에서 기운 내는 말 해주고, 그런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선수들은 저마다 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팅 있는 그런 거. 가을, 겨울 이런 날씨에 이제 준비할 때는 코가 막히면 좀 운동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호흡이 잘 돼야 되는데 비염, 축농증 이런 거 막 오면은 엄청 힘들죠. 특히 막 이렇게 콧물 나는 날 하체 운동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신이 없죠. 전 비염이 있죠. 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울산에는 비염 환자가 많아요. 가끔 울산 가면 가는 즉시 비염이 와요. 환절기 때 한번 오거든요. 왔다 갔어요. 지금 살짝 왔다 가서 지금 조금 그래도 안정기예요. 운동할 때는 어쨌든 딱 목표의식이 있는 게 그래서 좋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그 목표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는 오늘 운동 잘해야지, 이것도 좋지만 오늘 내가 이 종목을 할 건데 요거는 몇 킬로를 몇 번 들고 요거는 몇 킬로를 몇 번 들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면은 좀 더 되게 전투력 있게 운동을 치고 나갈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앞에 그런 보조 운동들이나 웜업 운동들 같은 걸 하면서 좀 오늘 운동에 대해서 가다듬어 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딱 몸 상태 보고 이제 정해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어붙여야, 그래야 운동은 제일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 끝이고 레터럴 레이즈 할게요. 오늘은 프레스를 다 뒤로 밀었어요. 후면 어깨 먼저 레터럴 하고, 그리고 프레스를 할 겁니다. 최대한 열심히는 하는데 관절에 피해가 없게. 팔꿈치 조심. 요 며칠 약간 이렇게 강도 높이니까는 운동하다 보면은 막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살짝 경련이 와요. 아까 전해질 파우더 먹긴 했는데 이제 운동 끝나고 또 마그네슘도 또 섭취해 줘야죠. 자기가 운동하는 평균의 강도가 만약에 RP 7이라고 치면 8로 올라가면은 그냥 RP 1이 올라간 거잖아요. 몸에 체감하는 거는 조금 놀래요. 이게 강도 조금 올리기 시작하면은 미네랄 섭취, 그리고 전해질 섭취, 이런 거를 좀 잘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적응하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고 하거든요. 일단 하나 또 먹고. 맛은 그냥 진한 카카오 100% 먹는 느낌?
심장이 딱 뛰고 심박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카페인을 좀 먹으면, 특히 커피 카페인, 이게 확 돌아요. 카페인 3, 40으로 약간 카페인 한 100 정도의 체감이 잠깐 된다고 했나? 그래서 대회 준비할 때는 각성제도 조금 더 먹고 하니까요. 그걸 다시 다운 시켜 줄 수 있는 거를 꼭 챙겨 먹죠. 이제 대표적인 게 태아닌하고 아슈아간다, 이 두 개를 꼭 챙겨 먹고, 대추 같은 거 한 3개 정도 씻어서 먹는 것도 좋고요. 근데 자기 직전은 말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먹는 게 저는 괜찮았어요. 조금 그게 그 말려 있는 과일이라서 자기 전에 먹으니까 이게 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대추즙 같은 것도 좋아요. 대추즙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대추 씨가 원래 그런 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추만 먹으면 씨는 결국은 버리니까 아쉽긴 한데, 대추즙도 근데 잠자기 한 2시간 전, 요때 먹는 게 효과가 좋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여튼 자기 잠을 좀 잘 못 자는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좀 잘 잘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12시에 잔다고 치면은 2시간 반 전쯤에 반신욕을 한다거나 가벼운 걷기 운동을 좀 한다거나 해서, 그 가벼운 걷기라든지 반신욕을 하면은 심박수하고 체온이 오르고, 대략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때 딱 잠자리에 누우면은 잠이 잘 와요. 각성제 좀 챙겨 먹으면은,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저녁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이죠.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고민인 게, 제일 힘든 게,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잖아요. 밤에는 무조건 배가 고프고. 그럼 그 잠이 딱 오게끔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이거 끝이고 넥프레스 할게요. 운동을 되게 간결하게 할 때는 운동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요. 자기가 힘을 잘 쓸 수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딱 점심시간에 30분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게 뭐 자세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잘 하는 거를 추가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할 때 뭐 전면 어깨, 측면 어깨, 후면 어깨, 한 큐에 자극도 잡고 퍼포먼스도 좀 낼 수 있는 그걸 이제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어깨는 오늘 요 3개의 조합이 제가 제일 선호하죠. 이렇게 했을 때 짧은 시간에 이제 근육도 털리고 몸도 털리고 딱 좋은 것 같아. 이분도 어깨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어가지고 보완하신 적 있으시나요? 맞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불균감이나 컨디셔닝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도 어깨를 보완하면서 단점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어깨를 이제 너무 보완하다 보면은 상체 운동에 이제 뭔가 회전근개가 해야 될 일을 어깨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등이나 가슴 운동할 때, 예를 들어 등 운동하면은 좀 등한테 이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이제 어깨에 힘을 뺏기고, 가슴도 마찬가지로 어깨에 뺏기기도 하는데, 더불어서 회전근개에 약간 무리가 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깨는 시합 시즌이 들어가면은 바짝 하는 편이에요. 가슴도 좀 그렇기는 한데, 지난주부터 제가 진행하는 루틴은 어깨하고 가슴은 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한 번에 끝이에요. 그냥
등 2번, 하체 2번, 3일 루틴인데 당긴 운동, 미는 운동, 하체인데 미는 운동할 때 가슴하고 어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요. 팔은 약간 보조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시합 시즌 들어가면 좀 바짝 하는 편이죠. 비시즌 되면 좀 처지게 두고 누가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어깨는 만약에 세트가 저는 간결해지면은 횟수가 저온 세트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15개 정도 했는데 이제 총 볼륨이 좀 있고 하면은 5장에서 아마 횟수를 줄여서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운동의 강도 그리고 이제 역치를 뚫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근육이 크려면은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TUT 저항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낮은 반복수는 그 한 세트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뭐 레터럴 레이즈도 머신으로 20회 어거지로 하려고 했고 벤트 오버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수를 계속 가져갑니다. 이것도 이제 요 무게로 할 거예요. 근육의 이제 성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깨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가슴은 좀 반복수 떨어져도 되긴 해요. 가슴은 근데 애초에 제가 할 때 리프팅 속도가 되게 느려요. 저는 반복수가 많아지면은 회전근개가 저는 이 좀 지탱하는데 좀 부담이 좀 돼요. 저마다 이제 운동 하나하나에 이제 저의 리듬이 있고 하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편이죠. 마지막 세트 딱 하고 나면은 50분 딱 운동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팔하고 복부하고 어깨하고 일단 여기까지가 딱 50분 컷. 하나 더 지금 어깨 계획하고는 있는데 마지막 종목까지 집중도 있게 몰아붙여질지는 확신을 못 하겠네요. 약간 느낌은 이번 세트에 끝낸다는 느낌으로 하고 그 뒤에는 그 뒤에 가서 생각하는 걸로. 오늘 어쨌든 운동 중에 카브를 안 먹기 때문에 카페인이 카브입니다. 사장님 해외 운동 말고 팔꿈치에 좀 달릴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거. 팔꿈치를 이제 달릴 수 있는 거는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회외 해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밀고 이런 게 있고 그냥 이 윗팔뼈에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내외전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이죠. 이 동작이고 원래 몸은 이제 교차로 움직이는 게 몸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아픈 쪽은 어깨도 잠겨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게 잘 안 빠져요.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지. 잘 안 빠지는데 이걸 빼는 걸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잘 나가려면은 이쪽에 도와주면 돼. 이렇게 안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게 좀 특이한 자세인데 이러면 또 시원해져요. 어깨가 시원해지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앉은 자세에서 내가 아픈 쪽이 있으면은
아픈 쪽을 바깥으로 돌면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반대쪽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되죠. 자,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깥으로 뺄 때 외회전하는 게 아니라 내회전으로도 빼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구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게 조금 벌어지고 좀 안정감이 생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보고 많이 운동해보고 지도해보고 했을 때 대부분의 원인이 그 몸의 중심축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주된 발이 있어요. 딱 축이 되는 발이 있어요. 왼쪽일 수 있고 오른쪽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아픈 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잠겨 있는 쪽이 축이 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부터 해서 어깨하고 다 이렇게 붙어버려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게 사이드 플랭크라든지 윈드밀이라든지 코펜하겐 플랭크, 그런 운동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좀 훨씬 낫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아프잖아요. 이쪽 그래가지고 쫙 고쳤어요. 이쪽이 아파 나중에. 중심축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아파보고 치료도 받고 전문가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동일하게 해서 늘 똑같이 스쿼트하고 똑같이 벤치프레스 하는 거는 미세하게 균형이 계속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게 좋죠. 네. 무게를 하나 더 올릴까? 그 비시즌에는 피로도 관리를 할 때 컨디션이 오르기를 좀 기다리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약하게 하고 회복 신경 쓰고 뭐 잘 먹고 이러다 보면은 컨디션이 이제 쭉 올라와서 뭐 자연스러운 디로딩이 돼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몰아붙여 놓고 몸이 골골대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뒷수습하는 식으로 맞춰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선수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골골대고 하면은 외부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더 취하고 좀 더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보조제도 더 챙겨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거지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몸이 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안 챙겨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녹아요, 근육이. 근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근육이 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도 안 쓴 건 아니에요. 이제 그 횡문 근육회증 오면은 녹는다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건 녹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오늘 운동하시는 템포가 좀 빠르셨다. 좀 빨라야 돼요. 그 이제 저만의 운동량이라든지 리듬이 있으니까 제가 그 파트너를 잘 안 둬요. 파트너가 있으면 너무 좋기는 한데 파트너랑 하다 보면은 조금 자꾸 오버 트레이닝 하게 돼요.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장점이 1이면은 단점이 한 3개인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선수마다 저마다 이렇게 딱 의지를 다지고 끌어올리게 하는 노하우들이 다들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파트너랑 하면서 이제 각성을 많이 시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혼자 운동하면은 축 처져서 운동하기는 하는데 뭐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 대회 막바지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계속 상승시키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제가 아주 예전에 막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좀 신기했던 게 프로 선수가 같이 운동을 하는데 파트너면은 사실은 음악을 들으면서 안 하잖아요. 어떤 선수는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운동을 하는데 자기 차례 되니까는 헤드셋 끼고 운동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근데 한국 정서랑은 좀 안 맞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이 운동하면은 그래도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또 자기 거 할 때는 또 저렇게 하면은 좀 그렇다. 저는 예전에 같이 파트너로 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시합을 나간다고 그 사람들이 시합을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항상 제가 먼저 운동을 끝내고 좀 더 하라고 항상 했어요. 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 학생 친구들은 뭐 회복이 빠르니까 제가 3세트 하면은 그 친구들은 무조건 4세트 지키고 운동 다 끝나면은 꼭 한 종목씩 더 시키고, 그래서 좀 약간 다르게 조정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 다 이제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양도 다르고, 저는 막 많은 운동 볼륨을 소화시킨 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네, 오늘 어깨팔 운동 잘 했고요. 또 다음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